제가 대출을 잘하고 싶어서 명동에 사채시장에도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잘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 소장 이혁영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에도 이렇게 회사 내에서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남들이 주 5일 근무할 때 우리는 주 7일 근무한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컨설팅을 왜 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방지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한 번 정도는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제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식에 대해서 전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한 번 정도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컨설팅을 잘하는 이유는 공감이에요. 공감. 왜? 제가 해봤으니까. 제가 해본 거면 컨설팅이에요. 그리고 제가 해보지 않은 건 해보지 않았지만 이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컨설팅을 잘하고 싶어서 제가 제 회사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부시고 만들고 하면서 대사장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그 경험들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자신감 있게 나갈 거예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그거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시원하다, 명쾌하다, 통쾌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해봤으니까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시원하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뭘 해봤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이 경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자금의 흐름, 현금 흐름이라는 걸 저도 경험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대출을 내가 잘 알아야지 컨설팅을 해줄 수 있지. 내가 대출을 모르는데 공자활병자를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들한테 컨설팅을 잘 해주려고 대출을 잘 알고 싶어서 명동 사채시장에 들어갔었어요. 왜? 자금을 알아야 되겠는데 내가 꼴랑 아는 거는 정책자금이랑 1금융권밖에 모르는 거예요. 2금융권, 3금융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니까 그냥 명동 사채시장 들어가서 1년 반 정도를 명동 사채시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됐어요. 대단해요. 그 주식시장. 재밌어요. 정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은행에 어떤 경로든 어떻게 해서든 제가 그 자료를 구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선 다 분석하고 다 공부했어요. 저희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가끔씩 이제 원본 펴놓고 요건 요렇네요, 요건 요렇네요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뭐냐면 기억이 안 나는 거는 헷갈리니까 체크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대출이 잘 알아야 되니까 정책자금에 대해서 원본에 다 본 거예요. 은행도 그래요. 은행도 KPI라고 해서 은행원들의 실적 점수들이 있어요. 은행원들이 결국은 우리 회사 일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 은행원들이 우리 회사 일 잘 처리해 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실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실적이 맞게 주는지, 대출을 할 때 어떤 조건이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은행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다 봤어요. KPI라고 하죠. 이게 제 자신감입니다. 세금 얘기해 볼게요. 우리 대표님들이 원하는 세금이 뭐 원칙적으로 이렇다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예요? 남이 하면 탈세, 내가 하면 절세인데 맞잖아요. 남이 하면 탈세, 내가 하면 절세. 이게 탈세와 절세를 나누는 방법인 건데 그럼 절세를 하더라도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연구를 한 거죠. 왜? 저도 회사가 있으니까 세금 내는 거 아깝잖아요. 안 아까워요? 그게 공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절세를 생각할까? 이걸 진짜 위험하게 해서 절세를 하려고 할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절세할 수 있는 것까지를 원하는 거지 이거를 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대요.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컨설팅 했던 회사가 되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우리 애들을 100% 지분으로 해가지고 법인 하나를 설립을 해놓고 이익도 많이 심어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증여를 미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그 회사의 주인이에요. 100% 지분으로. 그리고 대표이사만 본인들이 하겠대요.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이익도 쌓이고 회사가 성장을 하고 나면 이게 절세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컨설팅을 받았대요. 이거 명의신탁이잖아요. 명의신탁. 실제로 얘네들이 주인이 아닌데 부모가의 돈으로 명의신탁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그런데도 남들도 하는데 나도 조금 정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회계적으로 세무적으로 같이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 싫지 않으세요? 제가 세무 컨설팅은 어디까지 해봤냐면 제가 유흥업 컨설팅까지 해봤습니다. 노래방도 1종, 2종, 3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룸사롱도 서울 경기에 있는 룸사롱은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가봤을 거예요. 영업하러. 돌방이라고 하죠. 거기서 그 건달 사장님들 만나가지고 세금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막 해가지고 제가 그것도 했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것도 기회가 되면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이렇대요, 뭐가 이렇대요,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경험해 본 거, 공감 가능한 거, 내 상황을 가장 많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거, 이건 원하실 거기 때문에 위험한 거를 굳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노무랑 4대 보험이랑 고용지원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사장님들 너무 완벽하게 되는 거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문제 안 생길 정도로 완벽하면서 그러면서 고용지원금을 원활하게 받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난 모르겠고 너무 무시할 거고 고용지원금 무조건 받을 거야. 문제 생기는 거 나중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고용지원금 잘못 받으면 형사예요. 제가 아시는 분 지금 그 구속 대기 중이신 분도 있어요. 고용지원금 코로나 때 잘못 받아가지고 잘못했죠. 자, 우리 고용지원금 무조건 100% 내가 다 받아야 돼 이런 거 아니시죠? 적당히 너무 지키면서 고용지원금도 적당히 받을 수 있는 그 유두리 있는 우리 마음에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잘해요. 왜? 해봤으니까. 4대 보험 어때요? 4대 보험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상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문제 안 생기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그 와중에는 우리 근로자랑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걸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제가 안 생기게 갈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원하시는 거지. 진짜로 내가 한번 이 작정하고 내가 고용지원금 받아버릴 거야 내가 작정하고 내가 노무를 내가 진짜 완전 철창처럼 딱 해버릴 거야 이렇게 하시는 사장님들 사무직원 10인 미만의 회사들 아니면 매출액 300억 언더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창업지원금 정부 지원금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2009년도에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청년창업 1000이라고 해서 1000개의 기업을 뽑아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되기 전에 가장 초창기의 모델이었었어요. 그때가 오세훈 시장이 있었을 때니까. 그때 오세훈 시장이 했던 정책의 버프를 받아서 첫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였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가든파이브 여기서 있었어요. 네. 그렇게 제가 정부의 지원으로 3년 동안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공간도 지원받고 100만 원씩 제가 현금도 받고 교육도 받고 샘플링 작업할 수 있는 지원도 받고 컨설팅 지원을 받았었죠. 그래서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별로더라고요. 진짜 사업할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지원금 따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사업 잘하고 싶은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썰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해봤어요. 지원금 받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몸소 느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해봤으니까. 금융 관련돼서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고객 자산이 한 40억 정도 될 거예요. 법인 컨설팅 할 때 모은 자산이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자산가 컨설팅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10년 전에 잠깐 동안 모았던 데 40억 정도 됐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잘한다, 펀드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저도 주식에 대해서 펀드에 대해서는 그래도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 중에서도 보험도 있어요. 저희도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저희 경쟁처로 여겨지는 데가 보험회사에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희 경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보험회사 유통법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GA라고 하거든요. 보험회사 유통할 수 있는 법인을. 그것도 만들었어요. 그냥. 왜?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겠으니까. 결국은 저희도 경쟁자가 보험으로 이 금융을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도 그 루트는 열어놔야 되는데 아예 그냥 법인을 만들었어요. 보험유에서 유통법인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인이 컨설팅 법인이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유통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하고 있는 법인이 또 따로 있고요. 지금 MPL 법인이라고 해서 부동산 MPL 할 수 있는 대부법인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법인을 이렇게 4개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인터넷 신문사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고객들 홍보를 해줘야 되니까 차라리 내가 신문사를 가지고 있는 게 낫겠더라고요. 인터넷 신문사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강의 다시 런칭한다고 했잖아요. 강의 런칭하려니까 평생교육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제가 컨설팅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직접 다 경험을 해본 거예요. 왜? 내가 먼저 해봐야지 제안할 수 있지. 내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제안을 해요.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배워보고 배운 걸 직접 실행을 해보고 실행을 했는데 좋더라 그러면 권하고 이게 저는 정상적인 영업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먼저 배우고 해보고 제안한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싱크대 파는 사람이에요. 싱크대 파는 사람이면 우리 집 싱크대를 그걸로 바꿔놓고 내가 써봐야지 이 싱크대를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나는 그 싱크대 쓰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어떻게 팔아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면도기 파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쓰는 거는 파라소닉 면도기 쓰면서 남한테 어떻게 브라운 면도기를 팔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좋다고 확신이 돼야지 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영업의 정석이라고 보고 해본 거예요.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저처럼 다양한 계층을 경험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소기업, 정말 직원 2명에 사장 1명 있는 정말 소기업에서도 직원으로 일해봤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에서도 일을 해봤어요. 대기업에서도 2군데에서 직원으로 일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업자도 지금 4개 정도 가지고 있고 법인도 지금 3개를 가지고 있고 하나를 더 만들고 있어요. 각각의 측면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고 왜 이 흐름이 그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해봤으니까. 부동산도 말씀드리면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무던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관심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이에요. 제 걸로 직접 해보는 거예요. 경매도 해보고 공매도 해보고 오죽하면 제가 차도 공매로 샀어요. 차도 공매로 사고 경매로 사고 그랬어요. 제가 해보려고 다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해보고 좋으면 권하려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이고 실제로 제가 직접 다 실행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은 정말 끝이 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끝없이 공부하는데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네,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어깨 한 뼘 정도 또 앞서가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컨설팅 회사지 부동산 자문회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에 그런 회사들이 협력업체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지금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쥐어파고 있는 게 부동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회사의 팩테크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석사 졸업했네요. 논문 쓰고 석사 졸업했습니다. 컨설팅 대학원에 다녔고요. 졸업 논문으로 쓴 논문이 뭐였냐면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사는 게 이익이야 손해야 이거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왜? 내가 실무에서 경험했을 때는 무조건 부동산 사는 게 맞는데 이게 그럼 통계학적으로도 그런 거야? 아니면 이거 이론적으로도 그런 거야? 이걸 제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벌은 석사예요. 석사는 사실은 왜 했냐면 코로나가 오면서 그랬어요. 코로나가 오네. 세상이 멈추는구나. 세상이 멈추고 경기가 어려워지겠구나.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공부를 하자. 라고 해서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석사를 땄습니다. 세상이 멈춘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지금 제가 컨설팅을 13년 동안 하고 있는데 공부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상품이 컨설팅인데 그러니까 제 상품이 컨설팅인 거예요. 사장님들은 내 상품이 플라스틱 제품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전자상거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상품이 컨설팅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상품을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키고 시스템화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는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마 100명의 성인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5손가락에 안에 들어갈 정도의 공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제가 1년에 쓰는 교육비가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들 1년 연봉보다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인 관련된 교육, 세무 관련된 교육, 아니 부동산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을 듣고 또 듣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바뀌니까 그걸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야지 내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배웠어, 해봐, 해보고 권해. 배웠어, 해봐, 해보고 권해. 저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해본 거를 권한다는 거.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모르는 게 많죠.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하지만 모르는 게 있을 수는 있어도 속이는 거는 없다 정도만 생각하셔도 저희랑 같이 만나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설팅은 무형의 이야기인 거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직접 다이다이로 얘기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그러려면 솔직한 게 더 먼저다. 신뢰가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저희 회사에게 컨설팅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상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까? 그 시간을 어떻게 아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문을 받아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소기업 사장님들은 자문해주는 사람이 100%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저희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우리 업종 모임 가가지고 어떤 사장님, 친구 사장님이 거기서 막 얘기하는 것보단 그래도 저희랑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게 저희 상품이니까. 그리고 컨설턴트 분들도 진심으로 롱런할 수 있는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시겠지만 많이 없잖아요, 업계에서.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건 롱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평생 직업으로 가지고 있을지가 저희의 핵심 가치인 거지 단순히 이거 한 건에서 돈 벌어 먹으세요 이렇게 가지 않아요. 저희랑 같이 롱런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에게 교육 받으세요. 비용 들어갑니다. 저희 강의로 받아요. 하지만 차라리 롱런할 수 있는 그림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다 해드릴 수 없어요. 상담도 다 해드릴 수 없고 컨설턴트 분들 교육도 다 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100% 우리 강의를 받으면 100% 성공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만 제가 했던 걸 내가 경험해봤던 거를 배우고 해본 걸 전달하겠다 정도의 의미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롱런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강의 신청해 주시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내가 사업의 실패의 아픔을 막을 수 있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컨설팅 신청해 주시고
그렇게 컨설팅 신청과 강의 신청 제가 아래다 남겨놓으실 테니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알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예, 직원 관리 힘드시죠? 예, 저도 어제 직원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혼자 술을 엄청 마셨어요. 네, 직원 관리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제가 컨설팅 못하는 거였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공부한 거 가지고 제도적으로는 어떻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어떻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합니다. 이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해드립니다. 최소한 저희 회사가 가져가야 되는 핵심 가치는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 고객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신뢰, 스스로에 대한 신뢰. 이게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하셨으면 좋겠고, 신뢰를 기반으로 컨설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래에다가 컨설팅 신청서, 컨설턴트 교육 신청서 2개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어린이날인데도 불구하고 근무하시고 또 이런 재미없는 유튜브 보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부자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자사장 되려면 부자사장연구소